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학습 전문가 상변선입니다. 오늘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포함해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고 인터넷 강의라는 것도 전례 없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이제 들을 때 보면 한 과목의 강사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강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 여러 명의 강사들 중에서 어떤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학생의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학생들 역시 어떤 강사의 강의를 수강해야지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성적을 얼마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도움이 될까? 이라는 점에 있어서 궁금증이 많아요. 수험생 사이트를 돌아다니면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강사를 듣는 것이 좋을까요? 무슨 과목에서 이런 강사 중에서 어느 강사가 제일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자기가 들었던 강사가 좋아서 선의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 작업 세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일로 구속된 강사도 있었다는 거 아마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댓글 알바라고 하는 작업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그 수험생 사이트에서 얻는 정보는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선의의 학생이 답변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의 답변은요, 되게 단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절대로 모든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고 그 중에서 어느 강사가 정말 효율적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하는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들은 강사, 자기가 들었던 강사를 답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렇죠. 내가 했던 강사, 내가 수강했던 강사가 뛰어난 강사라고 해야지 나의 선택이 합리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거를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합리화가 되니까.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는 그 강사가 맞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질문을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에게 그 강사가 맞을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강사 선택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가장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강사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강사들이 자기 교재 가지고 자기가 설명하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비교라는 걸 하려면 공통 분모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면 강사들이 다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그 해설 강의를 찍어서 올리는 거를 하나의 강사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어떤 지문에서 어떤 강사가 올바르게 해설을 했고 어떤 강사는 잘못 해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구조에 대한 문장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나가다 보면 어떤 강사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력 있는 강사, 또 나에게 가장 이해를 잘 시켜주는 강사의 강의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택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냥 인터넷 수험생 사이트에 질문한다고 하면 그 답변이 날 위한 답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들이 그런 질문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귀찮다요. 좋은 강사 찾기 귀찮다. 근데 그런 거랑 똑같아요. 결혼 상대를 찾고 있어요. 부모님들 다 결혼하셨을 텐데 결혼하셨으니까 지금 이걸 보고 계시겠죠? 결혼을 하실 때 배우자 그냥 대충 찾으셨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생활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성실한가? 이 사람이 사기성이 있지 않는가? 도박이나 술을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까? 따지셨을 겁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를 선택하는 일도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능이라는 성과를 내야 되는 시험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대학에 의해서 인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한국 시스템 하에서는 그래서 강사를 잘 선택하는 것은 인생을 잘 선택하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그 선택이 귀찮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가 좋아요?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고요. 자기 인생을 남에게 맡겨버리는 결과를 그냥 남에게 남이 결정해주는 내 인생을 남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걸어가는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그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선택했을 때 또 다른 하나의 경향성은 뭐냐면 그냥 모르니까 무조건 일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타를 따라가요. 유명한 사람은 어느 정도 실력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타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강사들이 일타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기가 막히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 말 기가 막히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감정을 적절히 섞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공감할 수밖에 없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부하고 싶은 맛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원한다고 하면 일타를 따라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강사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의 분석을 끝마치고 나면 저도 이제 해설 강의를 하니까요. 평가원 모의고사의 분석을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러 사이트의 여러 강사들의 해설 강의를 쭉 살펴봅니다. 그거를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렇게 살펴봐야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강사들의 실력이 평가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강사들이 실수한 부분을 선생님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실수한 부분이 중요한 실수라고 하면 그 부분을 해설 오류 리크스라고 해서 해오리라고 해서 그걸 찍어서 올립니다. 제 다른 계정에. 왜 그러냐면 학생들 이제 1타 강사들이 만약에 실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수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의 영어 능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틀린 부분을 저라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강의를 찍고 있고요. 그런 강의의 소재를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설 강의를 보다가 일정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일정한 패턴이. 실력과 1타라고 하는, 2타라고 하는 그 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위 강사, 2위 강사를 얘기할 때 그 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타 강사, 2타 강사, 3타 강사. 이 타수의 순위와 실력.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요.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오류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 오류 없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있는 강사들이 1타 강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해서 알게 된 이야기이고요. 제가 해설 강의를 계속 보면서 느껴온 바입니다. 오히려 그 이하에 있는 강사들 중에 해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개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거나 결점이 더 적은 강사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근데 그럼 왜 학생들은 그렇게 해설 강의에 있는 오류가 있는 강사들인데 1타로 만들어주는가? 1타는 학생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일단 실력이 부족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니까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념이 학생들이 부족하니까 개념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사를 볼 때 외적인 부분, 설득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 강사가 되게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뭐 일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역사 강사가 어떤 예전 이집트인가요? 그쪽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TV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집트 전문가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오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문가 아닌 이상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제 생각에 그런 일이 가장 적은 과목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가장 적은 과목이 국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국어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우리나라 말이라서 어느 정도 하니까요. 영어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애들이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심각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영어 과목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장점이 부각이 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인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타니까 실력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과 타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강사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외적 요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적인 느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의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개념, 오류 없는 내용의 전달에 있어서의 평가는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그 M사, 뭐 E사, D사 있잖아요. 그 세 개의 업체에서 제일 실력이 훌륭한 분들이 누군지 바로 알고 있어요. 훌륭한 분들 제가 지금 그냥 얘기해버려도 될까요? 이거 얘기한다고 뭐 문제 생길까 모르겠는데 문제 생길까요? 봅시다. 약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M사 K 선생님 실력자십니다. K 선생님 옛날에 정말 잘 나가셨던 분이죠. 실력자예요.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D사 L 선생님, 네, L자로 시작되는 선생님 계십니다. 네, 훌륭한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E사는 J로 선생님 시작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J로, 네, 이 J로 시작하는 선생님이 상당히 실력자십니다. 그런 부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떤 인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 이거랑 연결돼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강사분들 중에 이제 이거 지금 영어적인 내용에 이제 국한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데까지 연결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과목까지. 그 과목을 전공한 선생님과 전공하지 않은 선생님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